안녕하세요. 당뇨 졸업, 당뇨 관리를 돕는 한의사 박은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당뇨인들이 실천하는 저탄고지 식단이 오히려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를 지치게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친 췌장을 회복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관련 연구와 한의학적 관점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복합 탄수화물과 식이섬유부터 천천히 다시 섭취하세요가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연구 내용과 실천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볼까요? 왜 저탄고지가 췌장을 지치게 할 수 있을까요? 저탄고지 식단은 초기에는 체중 감소, 공복혈당 개선 등의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탄수화물의 공급의 빈도와 패턴 변화가 췌장의 인슐린 분비 패턴과 베타세포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데요. 일부 연구에서는 저탄고지 식단이 베타세포 기능 저하를 막지 못하거나 오히려 장기적으론 베타세포의 부담과 연관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최근 연구들은 단기간 저탄수화물 식단이 베타세포 휴식을 주고 회복을 도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논쟁이 존재합니다. 즉, 단기적인 저탄고지 식단은 췌장의 회복에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인 저탄고지 식단은 췌장의 기능을 저하시켜 오히려 당뇨가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췌장이 지친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췌장의 베타세포는 혈당 변화에 맞춰 인슐린을 분비하여 혈당을 안정화합니다. 그러나 잦은 고혈당, 고지방 시기로 영양 불균형, 염증 상태 등이 반복되면 베타세포가 과로하여 기능 저하, 세포 분화의 불안정 또는 스트레스 반응이 생깁니다. 이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오히려 정상 혈당 유지가 힘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췌장 회복을 위한 식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식사를 할 때 채소와 잡곡류와 같은 불용성 식이섬유와 점성이 높은 수용성 식이섬유를 식사 시 먼저 섭취해주세요. 식이섬유는 인체가 직접 소화하지 못하는 탄수화물의 한 형태로 장내 환경을 조절하고 대사 건강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영양소인데요.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지 않아 장내를 빠르게 통과하면서 대변의 양을 늘리고 배변을 원활하게 돕고요.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아 젤 형태가 되어 소화 속도를 늦추고 혈당 조절과 콜레스테롤 개선,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 대사 기능을 조절합니다. 즉, 불용성 식이섬유는 청소기처럼 장을 비우는 역할을 하고 수용성 식이섬유는 조절기처럼 대사 균형을 맞추는 기능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사 시 불용성 식이섬유와 수용성 식이섬유를 2대 1의 비율로 맞춰 섭취해주세요. 한쪽만 과다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두 종류를 균형 있게 포함하는 식단 구성이 중요합니다. 식이섬유 유형별 대표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이섬유 중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가 위 배출 지연을 도와줍니다. 또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를 완만하게 하여 식후 혈당 피크와 인슐린 급증을 억제하죠. 알려드린 음식을 끼니마다 잘 섭취해 주시는 것이 췌장의 과부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 불포화 지방산은 챙겨 먹고 과도한 포화지방의 섭취는 조심해야 합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의도적으로 줄이다 보면 단백질과 지방 섭취 비율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는 체중 감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췌장의 리파제 등의 소화효소를 많이 분비해야 하기 때문에 췌장 세포의 부담이 가중되죠. 이 외에도 지속적인 고지방 섭취는 췌장의 만성염증을 유발해 세포 손상과 섬유화를 촉진하고요. 장기적으로는 만성 췌장염이나 췌장 암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고지방 식단은 인슐린 분비와 작용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잘못된 저탄고지 식단이 지속될 때 오히려 당 대사 이상을 초래하고요. 당뇨 등의 대사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췌장 보호를 위한 식단은 불포화 지방상은 챙겨 균형 잡힌 식단은 유지해 주시고요. 튀긴 음식, 가공식품 등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피하는 것이 췌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셋, 췌장을 회복하면 장내 미생물이 정상화해야 합니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은 인슐린 저항성 증가, 염증 반응, 췌장의 베타세포의 기능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즉,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췌장의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하기 어려워지고요. 혈당 조절도 불안정해집니다. 프로바이오틱스나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장내 미생물이 다양성이 증가하고요. 그 결과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가 유일하게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넷, 식후 즉시 10분 걷기와 정상 BMI를 유지함으로써 췌장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혈당 실험을 해보니 식후 혈당 급상승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명약은 운동이었습니다. 물론 땀이 뻘뻘 나게 하는 운동이 가장 좋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밥을 먹자마자 가만히 앉아 있지 마시고요. 단 10분이라도 계단 걷기, 산책, 서서 일하기, 설거지 등 몸을 움직여줌으로써 췌장의 일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몸은 너무 마르지도 너무 비만해 보이지도 않아야 합니다. 꾸준한 체중 측정과 체성분 검사, BMI 측정을 통해 표준 근육형을 만들어주세요. 한의학적 관점으로 췌장 회복, 이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소화와 관련된 대사 기능을 비위의 기능으로 보고 췌장과 연결하여 봅니다. 저탄고지로 인한 포도당 공급 부족, 고지방식이는 소화의 불균형과 노폐물인 습담의 축정을 유발해서 비위를 약화시키고요. 이는 포도당 대사 조절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상적으로 베타세포 회복을 돕고 인슐린 분비량 증가에 도움을 주는 췌장 재생 한약을 처방하고 있는데요. 효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비라고 해서 소화 기능을 회복시켜 음식물, 기혈 순환을 도와 췌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2. 보비 양기를 위해 황기, 백출, 복령 등을 중심으로 한약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황기는 실험 임상에서 항염, 인슐린 저항성 개선, 베타세포 보호 효능이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3. 화습 화담이라고 하여 과도한 지방과 같이 습담이 쌓였을 때 소화, 대사 회복을 도와줍니다. 한약 처방은 개인 병증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한의사와 상담하여 맞춤 처방을 받으세요. 무분별한 약제 복용은 위험합니다. 췌장 회복 가이드 하루 계획의 예시입니다. 음식입니다. 아침은 단백살 밥과 제철 채소, 삶은 달걀 2개, 사과 1조각 정도를 드셔주시고요. 점심은 잡곡밥 혹은 쌀밥과 함께 각종 육류 반찬, 채소 반찬이 좋습니다. 저녁에는 아침, 점심보다 2분의 1공기의 밥량과 나물과 두부 1덩이, 생선, 해산물을 함께 섭취해주세요. 간식으로는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는 과일과 요거트, 견과류 10g 정도가 좋습니다. 운동입니다. 식후 10분에 하루 3번 정도 빠르게 걸어주시고요. 주 3회 이상은 땀나는 운동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는 필수입니다. 오늘 영상 3줄 요약입니다. 1. 극단적인 저탄고지 식단은 오히려 췌장 부담을 줄 수 있다. 2. 저탄수, 불포화 지방산, 단백질이 갖춰진 식단의 기본이다. 복합탄수화물과 수용성 식이섬유를 매 끼마다 챙겨 먹는다. 3. 한의학적 접근은 건비, 보비, 화습의 치료 방법으로 췌장의 베타세포를 보호한다. 당뇨스쿨에서 당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당뇨 편지를 무료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매일 아침 9시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리는데요. ARS 1877-8125로 전화를 걸어 전화 한 통으로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고요. 아래에 있는 고정 댓글을 눌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스쿨에 매주 3개씩 업로드되는 영상 꼼꼼히 챙겨보기 힘드셨죠? 영상들 요약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카카오톡에 당뇨스쿨이라고 검색해서 친구 추가해주세요. 주 3회 업로드되는 영상과 월별 최신 뉴스, 당뇨인을 위한 제품 및 할인 정보 등을 매주 카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요. 지금 바로 카톡 친구 추가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당뇨 졸업을 돕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